잼버리 멤버들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실내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교회도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며 잼버리 성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개신교인 가운데 이단에 속한 교인이 최대 59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개신교인 10명 중 1명꼴로 주변에 이단 신자가 있고 이들을 통해 모임을 권유받고 있었습니다. 8개 시민단체가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폭로하며 전 세계에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영향권에 들어왔지만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국 규모로 확산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잼버리 멤버들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실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각자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며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철수하면서 흩어진 청소년들 맞이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도 잼버리 대원 4,000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문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영국 대표단과 공동 주최한 스카우트 문화의 날, 교회 공간 6층을 개방해 층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간식을 나눠주는 부스, 치킨과 컵라면 등 요깃거리가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In Korea, so we've had a lot of different types of chicken, and yeah, it's very, very nice. It's a very good meal, A very good meal. Superstitious. 본당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준비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I love it. I absolutely love that you guys prepared us. I really like it.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I actually like it myself. 이날 스카우트 문화의 날 행사를 위해 사랑의 교회 성도 500여 명이 봉사자로 나서 통역과 안내, 의료 지원 등을 도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특히 사랑의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봉사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섬김의 자세로 다들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도 잼버리 입소자 1,6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잼버리 대원과 공연팀이 하나가 됩니다. The Korean culture is just like it's the best culture I've ever visited and witnessed. The food is excellent. The K-pop music is so wonderful. I hope I'll be back very soon. 학교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체험 활동도 선보였습니다. It was really fun to meet the other countries, but I'm glad that we got to go here. It absolutely looked like a hotel. It's amazing. You get your own fridge, your own freezer. I love it. 행사장에는 백석학원 운영진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도 방문했습니다. 김진범 부총회장 등 총회 임원들은 기숙사에 입소한 잼버리 대원을 직접 격려하고 컵라면 3,000개 등 간식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세해된 교회에는 지난 8일부터 잼버리 대원 480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잼버리 대원들은 자체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교회에 남아있고 싶다고 응답할 정도로 교회가 마련한 행사에 만족했습니다.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는데 오늘 진짜 교회 지원 덕분에 워터파크도 가서 재밌게 놀고 오고. 세해된 교회는 숙식 외에도 물놀이와 레크레이션, 가죽공방 등 체험 행사를 마련하며 잼버리 청소년을 전폭 지원했습니다. 선뜻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으며 교회를 와보니까 너무 갑자기 다니고 싶어요. 여기서 지내는 게 너무 좋았고 특히 목사님이 너무 간식이나 저희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퍼붓고 있지만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대회는 실내 프로그램 중심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맡은 잼버리 청소년은 5,000명 규모입니다. 우여곡절 속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2023 잼버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활약도 빛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 많게는 59만 명이 이단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단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개신교인은 절반도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단에 소속되게 된 나이는 평균 21.8세로 청년 시기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 8.2%가 이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바이블 백신 센터가 발표한 한국교회 이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본 오차를 감안했을 때 최소 31만 명에서 최대 59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개신교인의 13.3%는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68.2%가 이단 모임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 성경 공부로 속여 모임 참여 권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반 개신교인들이 이단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단의 교리를 알고 있다는 답변은 47.6%에 그쳤고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다는 응답도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매우 그렇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한 10% 정도 남짓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단이 아주 전격적으로 본인한테 딱 왔을 때 내가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반도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현재 이단 신도들이 종파 활동을 시작한 나이는 평균 21.8세로 청년 시기에 종파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단이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단 신자 대부분은 교리와 지도자를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에 있어서도 건강하고 친밀한 공동체를 잘 준비하는 것이 또 많이 필요하고 고3 넘어갈 때 필수 과정으로 이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서로 함께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2곳 가운데 한 곳은 이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교회 목회자의 절반 정도는 이단에 빠진 교인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단 확산 이후로 교회가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함과 교리 교육의 부재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강제북송, 진상규명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매주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 2천여 명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예은 통신원이 전합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가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 진상규명 국민운동본부 등 집회를 주최한 8개 시민단체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으로 북한과 중국 국경이 개방되자 탈북민 2,600여 명이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China has agreement with the UN. According to the UN de facto agreement, the North Korean de facto they meet the condition of UN de facto. So they must not back to North Korean de facto, but they do. 그동안 강제 북송됐다가 재탈북해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송될 경우 보위부에 의해 잔혹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나가요. 고문도 당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얼몸 다 알몸으로 뺏겨놓고 그렇게 고문도 합니다. 북송된 후 감옥에 같이 수감된 기독교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탈북민 김 씨. 수감자의 70%가 기독교인일 정도로 기독교 박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지하교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북한에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북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40만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성의 의원도 한쪽 팔다리를 잃고 꽃제비로 살았던 과거를 지닌 탈북민입니다. 정치인이자 신앙인인 지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을 전 세계가 알고 함께 기도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그 노력에도 이제 달려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로 또 이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죠.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지금 탈북민들은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예은입니다. 선교연합체 선교한국이 제18회 선교한국 대회를 한동대학교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로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를 주제로 닷새 동안 열렸습니다. 주제 강의를 비롯해 미셔널 세바시, 선교단체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에 대해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선교한국 사무총장 최욕 선교사는 이번에 함께한 1000여 명의 청년들이 앞으로 선교에 헌신적으로 동참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영적 각성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시각으로 자기 인생과 세상을 보게 되면서 또 헌신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단교회가 2023 해품달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성료했습니다. 해품달의 삶을 살라를 주제로 나흘간 열린 수련회에는 사회단교회 소강성 목사가 매일 새벽과 저녁 7차례에 걸쳐 주기도문을 강의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서 소강성 목사는 아멘의 성도들이 되어 아멘의 축복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을 해야 됩니다.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흘 동안 열린 여름 수련회는 신년 축복 성회와 함께 전교인이 참석하는 사회된 교회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이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교사들의 사기와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고 교사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집회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부정 응답률이 긍정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본뜬 바비 인형을 재출시한다는 발표 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톨릭계는 이 인형이 신성한 것에 관한 아이들의 이해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형 제작자들은 2014년에도 기독교를 주제로 한 인형을 출시하려고 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한국대학생 선교회와 함께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시작해 8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고인에게 차려주고 싶은 밥상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지난 2월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의 상황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진 이후 약 60만 명에게 식량과 주거 등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폭염으로 텐트에서 거주하는 이재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른 문화로부터 한국 사회에 들어와 함께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은 시대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공존의 삶을 준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려인 국제학교라고 하는데요. 광주방송 이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월곡동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 이곳에는 약 7천 명의 고려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느 부모들과 같이 교육과 돌봄이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광주로 이주해온 고려인 2, 3세대를 위한 방과후 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이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또 이 아이들의 하루 종일 일상생활하는 그 돌봄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가플리진 교회와 이주민 종합지원센터가 어려운 중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고려인 국제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한국의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한국어가 미숙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고려인 국제학교는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본적인 한국 학교에서 하는 과목들을 다시 러시아 말로 가르칩니다. 한국어, 또 러시아어, 수학, 한자, 스포츠 활동, 그리고 지리, 사회, 과학,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매주 수요일마다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라는 주제의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서울 지구촌교회 청년들과도 연합해 예배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함께라는 소중한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면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크리스찬 고려인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창한 꿈을 갖기보다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 한국 사회에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한 민족, 우리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새로운 고려인 국제학교를 통해 고려인 학생들이 신앙과 실력 위에 든든히 서 한국을 함께 이끌어가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세워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지역 아이들을 위해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전남 담양군 금성면에 위치한 금성교회는 마을 학교를 마련해 365일 아이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요. 소통과 나눔, 기쁨이 있는 소나기 마을 학교 대표 장준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소나기 마을 학교, 저부터도 궁금한데요.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마을 학교는 소통, 나눔, 기쁨 앞글자를 따서 소나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아이들이 좀 더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아이들 단체 활동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학교가 2019년에 개교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네,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좀 쉬려고 앉으려고 하는데 아이 하나가 사택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목사님,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축구하려고 모여 있는데 숫자가 부족합니다. 목사님 같이 축구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가서 축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좀 잘 놀아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마을 학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운영할 때는 열정이 앞서서 많은 프로그램을 방만하게 운영했었는데요. 지역적으로 압축해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태 환경을 좀 알아보자 해서 보물찾기 생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필통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악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도 좀 배우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리더십 코칭과 병합해서 서로 피리통하고 또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좀 관리가 좀 어려운 아이들을 위탁해서 진행을 좀 해서 많이 호전되고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씨앗 동아리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부족한데요. 맘카페 형식으로 좀 자생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도 하고 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뉴스포츠라고 하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에 빠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체육 활동 또 쉽게 접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운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스포츠 활동에 굉장히 또 열광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생 현황과 더불어서 학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 사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매주 이렇게 소나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몇 명 전도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기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물론
마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 몇몇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같이 아직은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 특성상 중학교를 졸업하면 다 도시로 나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느 시대에 마을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또 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다시 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섬김과 복음의 통로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으신데요.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저희 마을 학교의 공간의 이름을 Young People Rest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쉼터라는 의미인데요. 젊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이만 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다 젊어야 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가치관과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또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마을 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 그리고 또 목회의 또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아동부 연합회는 5일 구례 제일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순천노회 교육훈련부 부장 이한성 목사는 세상이 바라는 착한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로 존귀하게 쓰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14개 교회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 성서학습과 레크레이션, 달란트 시장 등이 진행됐습니다. 장흥중앙교회는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한 장흥 다니엘 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장흥중앙교회 이준호 목사는 주일 하루가 아닌 주중에도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특성화 학교를 세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교회와 민족의 일꾼을 양성해야 한다고 설립 목적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손명현 장로가 내년 3월 4일 개교를 목표로 장흥 다니엘 학교의 운영 방침과 개교를 위한 중점 과제 등 학교 운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전남 기독교교회 협의회와 시민모임 독립은 한반도 평화론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이며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인 문정인 교수를 강사로 통일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문 교수는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긴장과 위기 상태의 발단, 각 정부가 취했던 북한에 대한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념이 아닌 인간 중심의 평화 문화 확산과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아닌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종전선언 등의 평화를 준비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지속된 폭염과 운영 차질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교계가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7일 한국교회 총연합은 전북기독교 총연합회와 협력해 잼버리 대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생수 5만 개와 컵라면 1만 개를 후원하며 긴급히 지원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전주 성시화운동본부도 생수 5천 개를 지원했습니다. 전기현 측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을 찾은 세계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비전대 제17대 총장에 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우병훈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우 총장은 대학의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대학이 되도록 우리 학생들 교육과 지자체와 연결된 라이즈 사회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비전대 정보통신과 교수를 재직하고 동대학 기획처장과 부총장을 역임한 우 총장의 임기는 8월 1일부터 4년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정부가 흉기 난동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흉기 난동 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이 특별 치안 활동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안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오이 3만 개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오이 3만 개를 시중가보다 36% 할인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폭우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와 무거워진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약 10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702원으로 지난해 9월 말 이후 약 10개월 만에 1,7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동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분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살인 예고글 등 공증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공증 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8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40조 가까이 감소한 178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올해 상반기 통합 재정 수지는 55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도 83조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약 1,070조로 6월 말보다 6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2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전세자금 수요가 둔화했지만 매매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교육부가 2024학년도 공립학교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줄이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을 공개하고 초, 중등교사를 실제 모집 인원보다 각각 약 13%, 20% 줄여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을 줄이자는 건 기계적 경제 논리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 인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영등포역에서 발생한 무궁화 열차 궤도 이탈 사고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조사위는 분기기의 턱레일이 부식 피로에 의해 선행열차 운행 중 부러진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여 요인으로는 분기기의 전체 길이가 짧고 턱레일의 단면적이 일반 레일보다 작아 피로에 취약한 구조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9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